이번 편은 외모지상주의 328화 리뷰편입니다. 저번편에 이어서 본래의 몸인 형석이 마약에 취해 의식을 잃자 마른 형석의 몸이 의식을 찾게 되고 형석은 그 몸으로 3개월살을 급습하죠. 본래의 몸이 기절한 시간은 기껏해야 1분. 당장 마른 형석의 몸으로 사항이 벌어진 현장을 기습해야 됩니다. 형석의 첫 번째 목표는 쓰러진 본래의 몸을 구하는 것이죠. 한편 VIP룸에선 전에 도와줬던 인물이 형석을 도와주는 모습이지만 형석은 마약에 정신을 못 차리고 쓰러졌고 주변을 살펴봐도 마약에 취해 반복적인 행동만 하고 있는 중독자들만 있는 상황이죠. 그 방에서 나오려고 하자 방을 지키는 인원인 진소월이 나타나 신고라도 하면 위험하다면서 그녀에게 마약 쿠키를 강제로 먹이는 모습입니다. 후 마침내 형석은 VIP룸에 도달했고 문을 급하게 열지만 그 방은 아무도 없는 빈 방이었습니다. 형석은 무슨 트릭이 있을 거라며 두리번거리지만 그의 뒤에는 샤오룽이 나타났고 형석을 보고 네가 올 줄 알았다며 과거 4개월살을 폐기시킨 사건을 들었다고 하죠. 급한 형석은 샤오룽의 말을 다 듣지도 않고 전투 자세에 임하자 김기명이 나타나 샤오룽의 가드를 하며 형석을 업어치기를 해버립니다. 이후 쓰러진 형석의 목을 조여 과거 서성은을 기절시켰던 기술을 시전하죠. 마른 형석의 몸 또한 의식을 점점 잃어가자 마지막으로 형석은 김기명의 가슴을 팔꿈치로 공격하며 쓰러지게 됩니다. 그렇게 제압된 형석을 보곤 김기명은 그 상황에 반격한 게 대단하다며 자신의 갈비뼈가 금이 같다는 언급을 하죠. 후 김기명은 방을 수습하던 도중 무언가 트릭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편 본래의 몸이 깨어난 형석은 다행스럽게 일어날 수 있을 정도였고 그는 비비 호텔방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를 맞이하는 건 비비였고 형석을 걱정해주는 모습이죠. 그녀는 회장의 자제들만 친구로 사귀고 있으며 순진한 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보물찾기라는 명분하에 마약을 해서 쓰러진 인원들을 해코지할 생각입니다. 앞서 VIP룸에서 비비 쿠키를 먹은 인원들이 바로 희생양이었습니다. 그 쿠키를 먹는다면 정신을 못 차리죠. 그 말을 들은 형석은 분노한 모습이며 그의 앞에서 깐족거리는 재벌들을 한 명씩 제압하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저런 식으로 한국에 와서 이상한 짓을 벌이는 집단을 참교육하고 있죠. 그 모습을 본 비비는 놀라워했고 형석은 비비를 보며 얘는 그냥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때 형석의 손에 내전 수리검이 날라와 박혔고 그 수리검을 던진 인물은 3개월사의 또 다른 간부 위태곤이었습니다. 그렇게 소란을 일으킨 형석은 VVIP를 사칭한 인물로 정체가 밝혀졌고 시계에 박혔던 수리검을 뽑아낸 형석은 과거 소피아에게 배운 에스크리마 형태의 모습으로 수리검을 잡고 전투에 임하며 외모지상주의 328화는 끝이 나고 맙니다. 이번 편의 분석 포인트는 3가지이며 형석의 에스크리마와 김기명의 실력 그리고 마약 사태입니다. 첫 번째 1회 3개월사의 마약 사태는 현재 진행 중이며 이 사건은 아무래도 전에 실제로 일어났던 버닝땡 사건을 모티브로 한 에피소드로 유력하며 각종 마약과 범죄가 판을 쳤던 모습을 작가님이 웹툰이라는 소재를 이용하여 실상을 알려주는 그림입니다. 형석이 도와줬던 인물과 형석을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은 애초부터 마약을 하러 클럽 비비에 왔던 인물들이며 그런 인물들 위해서 그들을 노리는 재벌들의 파티가 바로 제3개월사 마약 사건의 실태입니다. 프라이빗 룸에서 일어나는 재벌들과 연예인들의 유흥행위, 그 속에서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나눠지는 먹이사슬의 구성을 이번 편에서 알려주는 것으로 추정이 되죠. 두 번째 분석 포인트는 형석의 에스크리마입니다. 형석은 마지막 장면에서 위태곤과의 매치업을 준비했는데 바로 이때 형석이 준비한 자세는 바로 에스크리마, 즉 칼리아르니스였습니다. 독자들은 형석의 모습을 보고 이 자세 어디서 많이 봤는데? 라는 말을 하죠. 이 모습은 영화 아저씨에서 원빈이 인신매매 조직을 참교육할 때 나왔던 무술이며 다들 시스테마로 오해를 하고 있지만 주로 칼이나 짧은 봉을 사용하는 필리핀의 전통 무술인 에스크리마입니다. 전에 이태성과 싸우던 재열이 형석에 대한 도발을 듣자 뜨거운 오토바이 배기관을 잡고서 이 무술을 시전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림을 봤을 때 역시 소피아는 형석에게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기술과 격투술을 알려줬고 그 첫 시작이 바로 에스크리마로 보입니다.
다만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에스크리마는 단순 무기술이 아닌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격투술도 포함된 무술이기 때문에 호신술로도 많이 각광을 받죠. 그리고 위태곤 역시 수리검을 던지는 것을 보아 그 또한 무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칼리아르니스와 중국의 무기술의 대결을 보여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분석 포인트는 김기명의 성장입니다. 그동안 김기명은 제대로 된 싸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출소 이후 처음으로 그가 기술을 사용하여 형석을 제압했습니다. 비록 기습으로 인한 제압이었지만 형석은 본래 자신이 불리하다고 느꼈거나 한계까지 치닫게 됐을 때 하형석 또는 무의식의 형석이 나오게 되지만 그런 모습조차 나오지 못하게 업어치기와 조르기 콤보로 쉽게 형석을 기절시키죠. 이 정도까지 성장한 김기명은 같은 헤드급인 성유한만 보더라도 맨손 중구에게 선전하고 왕호춘 또한 호스텔 멤버들을 혼자서 처리한 걸 본다면 소년교도소에서 왕으로 군림했던 김기명은 압도적인 피지컬을 더 키워서 출소하는 등 어마어마한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하드웨어에 MMA라는 소프트웨어까지 깔려서 종건과 잠깐 대등하게 싸운 노말 모드의 형석을 압도적으로 제압할 수 있었죠. 이런 모습은 그의 전투력은 아직까지 건재하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현재 그의 전투력은 종건에게 닿기까지는 미지수일 듯하나 이번 3개월사 편에서 그 미지수가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건 바로 종건급에 해당된다는 샤오룽과의 매치업입니다. 원래 샤오룽은 외지주 주인공인 형석이 맞는 매치업으로 잠깐 비쳤으나 그의 공격을 맞은 샤오룽은 간지러운 수준이라고 하며 가소롭게 여기는 것을 본다면 그와 대적할 상대는 김기명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죠. 물론 송유한도 있겠지만 송유한은 인력소의 인턴이 된 목적이 이도규를 통해 종건을 찾는 것이라 소란을 일으킬 것 같은 인물은 아닌 걸로 생각됩니다. 자, 328화를 보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